여성의 섹스 중독은 정신건강 문제와 더 깊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혹시 나도 섹스 중독에 해당하지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일부 있을 것 같은데요. 섹스 중독 여부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지금부터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재미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엠의 성세포들 산부인과 전문의 이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섹스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혹시 섹스에 대한 생각이 일상에 방해가 될 정도로 자주 떠오르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하루 종일 섹스에 대한 생각이 떠나질 않는 증상인 이 섹스 중독, 정확히는 과다 성욕 장애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 많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오늘 영상 호기심 갖고 시청해주세요. 섹스 중독이라는 말은 매우 자극적이고 대중적인 용어지만 사실 의학적으로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많은 개념입니다. 2010년 미국 정신과 의사 마크 카프카 박사는 과다 성욕장애, 즉 섹스에 대해 집착하는 행동을 정신질환 진단체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주장과 제안은 정식 항목으로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진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성적 활동이 개인마다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러 연구자들이 섹스 중독이 실제로 존재하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일상생활을 파괴할 정도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질병으로 인정해주길 꾸준히 주장했고요. 비록 이러한 지정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학적 접근이 필요한 행동 중독의 하나 정도로 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암묵적으로 존재가 인정되고 있는 섹스 중독의 특징은 단순히 성욕이 강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섹스 중독은 반복적이고 통제되지 않으면서 이로 인해서 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진단이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그 때문에 일이나 인간관계, 학업, 심지어는 건강까지 무너진다면 이건 단순히 성욕이 많은 사람으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들과는 구별해서 섹스 중독으로 진단을 합니다. 또한 섹스 이후에 우울감이라든지 죄책감, 자기 혐오가 동반이 되면서 하지만 이런 감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행동을 반복을 해 섹스 중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이 6개월 이상 반복이 되고 스스로도 그 문제를 인지는 하면서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섹스 중독 상태라고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섹스 중독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섹스 중독 증상이 심해지면 개인의 삶 전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섹스 중독에 걸리면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고 성적 충동 때문에 스스로가 자존감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복적인 파트너의 변경, 성병의 감염, 피임 실패, 심지어는 원치 않는 임신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 충동조절 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일종의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요, 섹스 중독 환자에게 약물 중독 환자와 유사한 뇌 반응이 나타난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 흥미롭게도요, 섹스 중독은 남성에게 더 흔하게 보고는 되지만 여성에게서도 종종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은 자위나 성관계 자체보다 감정적인 집착, 연애 중독, 사랑받고자 하는 강박의 형태로 과도한 성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시선이나 성적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를 더 강하게 비난하고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는 많고요. 때문에 여성의 섹스 중독은 정신건강 문제와 더 깊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혹시 나도 섹스 중독에 해당하지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일부 있을 것 같은데요. 섹스 중독 여부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지금부터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재미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위를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고 통제하지 못한다. 성관계 후에 죄책감이나 자기 혐오를 자주 느낀다. 일이나 인간관계의 성적 행동이 방해가 된다. 성적 충동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했어. 근데 실패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자위나 성관계로 해소하려 한다. 말씀드린 항목 중 만일 3개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섹스 중독을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중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신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멈추지 못한다 라는 점인데요. 중독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그만두는 법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움과 회복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다수에 해당하는 섹스 중독 치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섹스 중독의 치료는
치료는 의지나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충동 조절과 감정 조절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좀 더 전문적인 접근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치료법으로는요, 왜 그런 충동이 생기는지, 어떤 상황에서 반복이 되는지를 분석을 하고 감정에 대한 새로운 대처 방식을 훈련하는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동을 낮추기 위한 항우울제나 도파민 보상회로를 조절하는 약물 사용하는 치료로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감정과 회복 과정을 공유하면서 치료 동기를 유지하는 집단 상담, 익명 모임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산부인과에서는 반복적인 성병의 감염이라든지 피임 실패, 질염 재발 등 양상이 있을 때 성행동 패턴에 대해 진지하게 상담을 하고 필요시에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성적 욕구는 인간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건강한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삶 전체를 뒤흔들고 자신의 건강과 인간관계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그건 더 이상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질환의 문제로 다뤄줘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섹스 중독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라면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시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모란역에서만